자, 이번 시간에서는 수열의 관계와 극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앞쪽에서 이미 수열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성질들과 극한을 함께 접목시킨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별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점화식과 관계라든지 뭐 SN과 IN의 관계 뭐 이런 식의 수열들의 성질들에다가 극한값을 한번 접목시켜서 이야기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꼴과 지금 4번 꼴은 3번 꼴도 마찬가지고 점화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면 요거 지금 점화식이니까 여기서 AN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 구한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만 붙이면 되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것도 뭐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방법 이용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까요? 1번을 자, 일단 점화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점화식을 뭐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혹시 점화식이 좀 헷갈린 사람들은 앞쪽에서 점화식들을 좀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꼴은 자, 일단 어떤 꼴인가 알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꼴이 확실하게 보이죠?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AN 플러스 1은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의 AN 더하기 3분의 1 꼴로 PAN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1은 2였죠. 자, 이거 주로 학교에서 아마도 알파를 이용한 형태로 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3분의 2 가로에 an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혹은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2는 3분의 2의 an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1에서 변변 빼가지고 계산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냥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거고요. 그것도 길게 설명할 거 아니고요. 결과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이거 뭐 지금 점화식 풀이하는 게 주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A2 먼저 구하면 3분의 2의 A1이 아까 2였죠? 더하기 3분의 1이므로 3분의 4에서 3분의 1 더하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A2 나왔고요. 이 경우에 AN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 혹은 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시고요. 알파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AN은 어떻게 나왔냐면 결론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A2 빼기 A1에 공비 여기 3분의 2였죠. 여기에는 요게 공비고 K-1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해볼게요. 2 플러스 시그마 N-1까지 A2 3분의 5에서 1 빼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 이거에다가 공비 3분의 2에 K-1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AN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2 더하기 이거 등비수열의 꼴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요거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에 n-1승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자, an 구했으니까 리미트 an만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붙이자고요. 리미트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n이 무한 들어가는 극한인데 이게 등비수열 꼴인데 미수가 3분의 2잖아요. 그럼 이거 앞에서 배웠다시피 얘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지워버리면 남는 것만 계산하면 2 더하기 분모는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남고요. 여기는 얘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2 빼기 1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앞쪽에서 요거는 요 방법만 있는 거 아니라고 잠깐 언급을 했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엄밀하게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방법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일단은 그 설명은 나중에 심화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우리 알파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사실상 a의 무한대를 짐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면 사실상 얘는 a 무한대 플러스 1을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a에서 무한대에서 1 더한다고 하는 건 이 1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결국 얘는 a 무한대하고 같은 값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1 더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이 a 무한대를 우리 알파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얘도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리미트 an을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로 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점화식이 3의 an 플러스 1이 2배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렇게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는 2알파 플러스 1이 될 텐데, 여기는 지금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도 역시 알파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3알파는 2알파 플러스 1 꼴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알파 구하면 1이다라고 해서 아까 1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3번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3번도 보면 지금 이 점화식을 풀어서 물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화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양변의 로그 취해가지고 풀이하는 방법 우리 앞쪽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래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2의 루트 an이잖아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한다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역시 알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알파는 2 루트 알파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은 4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주면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4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알파는 0 또는 4가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이 수열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a1이 2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a2는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n에다가 2 넣으면 a3는 2 루트 a2니까 a2는 또 2 루트 2여서 아까보다 또 조금 커진 값이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2에서 뒤에 나오는 값 자체가 2보다 점점 커지게 하는 값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당연히 2보다 작은 0과 같은 값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4밖에 나올 수 없으므로 여기서 리미트 an은 4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4번도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여기다 리미트 붙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3알파 빼기 2알파 빼기 알파는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한 결과는 0이잖아요. 0은 0이다. 아무 식도 나오지 않죠. 뭐 3번이나 1번처럼 알파라고 놓았을 때 뭔가 결과식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꼴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점화식을 풀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요거의 점화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점화식은 바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는 꼴이고요. 요거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또 앞쪽의 내용들을 공부해 가면서 어차피 극한에서도 이 점화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빨리 풀게요. 역시 점화식 풀이하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결과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a2 빼기 a1에 여기서는 공비가 3분의 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k-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결과만 가지고 그냥 바로 풀게요. 자,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1 더하기 시그마 n-1까지 a2 빼기 a1 하면 1 나오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k-1승이므로 계산해주면 1 더하기, 자 요거 등비수열 꼴이니까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 요 k 밑에 있는 얘가 공비니까 분의 첫째 항 1 대입하면 1만 남죠. 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an 구했고요. 지금 리미트 an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붙이면 여기도 이렇게 리미트 붙는다고요. 이렇게 리미트 붙으면 이렇게 리미트 붙이면 알다시피 얘가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끼는 꼴이므로 얘는 역시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는 꼴들만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1 더하기 분모가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나오고요. 분자는 1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3이므로 결과는 4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1번, 3번, 4번은 어쨌든 점화식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인데 알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꼴도 있었고 보다시피 점화식을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요거는 수열에서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하는 거 기억하죠? 자, SN으로부터 AN을 이끌어 빼서 그걸 대입해서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SN에서 SN-1을 빼야 AN이 나올 것이므로 n에다가 n-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n-1 곱하기 2의 n-1승이에요. 얘를 서로 빼면 됩니다. 그럼 SN에서 SN-를 빼면 AN만 나오는 건 알고 있을 테고 여기서 요걸 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등비수열의 꼴이 있을 때에는 자, 차수, 그러니까 지수의 이 지수꼴의 이 차수가 큰 놈 안에 작은 놈을 이끌어 빼주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여기서 2의 n-를 빼는 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2의 1승 곱하기 2의 n-1승꼴로 쓰면 얘가 결국 2n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n 곱하기 2의 n-1승이고 거기서 n-1 곱하기 2의 n-1승을 빼주는 거니까 결국은 2n-n-1 해주고 2의 n-1승을 이렇게 공통인수로 빼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2n에서 n 빼면 n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2의 n-1승이 an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결국 리미트에 자 an 대신에 n 플러스 1승에 2의 n-1승 자 그 다음에 sn 대신에 요거죠. 근데 지금 분모가 2의 n-1승꼴로 나와 있으니까 sn도 요거 말고 요걸 쓰자고요. 그럼 여기가 2n 곱하기 2의 n-1승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의 n-1승, 2의 n-1승 똑같은 값이 나오므로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n 플러스 1분의 2n인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이므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1분의 2니까 2다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리미트 an의 값이 3분의 1일 때 b값 구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요건 그냥 알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알파는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b다. 이렇게 넘어가면 알파에서 3분의 2 알파 빼는 거니까 3분의 1 알파만 남겠죠? 이게 b. 그러므로 알파가 뭐라고요?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두기로 했죠? 얘가 3b라고요. 근데 그게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3분의 1. 그렇죠? 그러므로 b는 9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값 그냥 구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됐죠?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서는 SN에 관련된 점화식으로 나와 있는데 리미트 AN을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N의 극한값을 알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1 나오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1 알파가 1 나오죠. 그러므로 알파는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리미트 sn이 2일 때 리미트 an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다음 단원에 우리가 배우게 될 무한급수의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맛보기로 잠깐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s의 n-1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sn의 극한값은 결국은 s 무한대를 짐작하는 것이고 얘는 그렇다면 s의 무한대에서 1을 빼는 건데 얘가 무한대만큼 가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랬죠. 얘는 그냥 거의 s 무한대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결국 2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변변 빼볼게요. 빼보면 리미트 sn과 이것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뺄 수 있잖아요. 결과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sn에서 sn-1를 뺀 것과 같고 얘는 2-2니까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sn에서 sn-1를 뺀 게 우리 알다시피 an이었었죠. an 그것이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리미트 an의 값은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전체를 bn이라고 놓고 이렇게 우리 앞쪽에서 그런 문제 배웠죠. bn이라고 치환해 가지고 an 구하는 형태의 문제 앞쪽에 나왔던 건데 여기 다시 나왔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 볼게요. 다음 수열의 극한값 구하시오라고 해서 루트 7 하고 거기다가 루트 7이 있으면 앞쪽에 7을 붙이고 다시 루트 또 거기에다 또 앞쪽에 7 붙이고 다시 루트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할 때 결과값은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루트 쓰고 나서 7 쓰고 루트 또 쓰고 또 7 쓰고 루트 쓰고 7 쓰고 루트 쓰고 뭐 7 쓰고 루트 이런 식의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때 이 결과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알파라고 두자고요. 자, 알파의 모양 잘 보세요. 루트의 7, 그 안에 또 루트의 7, 루트의 7, 루트의 7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다시피 이와 같은 루트의 개수는 무한대만큼이 있다고요. 무한대만큼. 그러면 한꺼풀을 벗겨낸다고 해서 이 무한대만큼의 개수에서 한꺼풀 벗겨낸다고 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것을 요 가장 겉에 있는 요 겉껍질 요것만큼을 싹 지워버린다고 해도 결과값은 별로 달라지지 않겠죠. 혹은 자 요것을 내가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요것을 내가 벗겼다고 생각해 봐요. 선생님이 요걸 벗겨버렸어요. 그런다고 해도 이게 무한대만큼 있는데 한꺼풀 벗긴다고 했을 때 아마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무한대만큼 있는데 한꺼풀 벗겨낸 게 아무 의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요 안쪽에 남아있는 요 놈도 역시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루트 7에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루트에 7 붙이는 형태가 무한대만큼 간다면 한꺼풀 벗겨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값이 변함이 없더라. 그러므로 루트 7의 안쪽에 있는 값도 알파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양변 제곱하면 알파 제곱은 7알파죠. 앞쪽에도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그럼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7이 0인데 알파는 0 또는 7에서 알파는 보다시피 7 루트 7에 계속 안쪽에 뭐가 붙어 있는 꼴이니까 7에 뒤에 붙어 있으면 7보다 커지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
0 같은 건 나올 수 없다는 거 분명할 거예요. 루트 7하고 이쪽에 이 7이라고 하는 값을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루트 7보단 크게 나올 것이므로 남은 값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값은 7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열의 관계에 대한 그 극한값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